자, 프린트 6쪽 받은 거 프린트 6쪽 보시고 프린트 6쪽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수호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냐? 숫자는 지키다. 뭐는 뭐냐? 나를 지키다. 그지? 그래서 결국은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이고요. 기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라는 게 뭔지가 나오죠. 기라는 장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자가 기록하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다가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가 기록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거를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건이나 경우의 가족을 기록해서 기라고 한다. 근데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한문문학이에요. 그래서 한문수필인 거고요. 그래서 성격은 어떤 거냐면 교훈적이고 그 다음에 나를 왜 지켜야 되지? 라는 과정에 대한 나의 성찰. 그리고 회성장면이기 때문에 회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참 그러면 선생님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나는 내가 잘 있는데 그지? 근데 이제 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학 작품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를 문학 작품에서는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현상적 자, 본질적 자.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적 자. 현실 속의 나예요. 맨날 늦잠 자가지고 엄마가 일어나서 깨우는 나. 그건 나의 현실 속에 난 거야. 그지? 본질적 자아는 뭐야?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뭐 숙제를 제때 잘 냈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 이건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고. 근데 현실은 어떻다? 예를 들면 현실은 숙제를 잘 못해서 혼났어. 그건 현실의 나야. 이렇게 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여기서는 본래의 나, 그지? 본질적인 나. 그거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게요. 한문문학의 양식인 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생각하죠. 사세.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성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의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방법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작품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는 거 하나 더 기억할게요. 4단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지키고, 자, 무슨 의문이냐면 본문 읽어도 알겠지만 왜 나를 지켜야 돼? 내가 어떻게 나를 지켜? 나는 난데?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거고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깨달음이 승부문에 나오고, 그리고 나를 잃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돌이키면서 반성하는 내용. 그 다음에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우면 이제 동기적을 밝히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보는 거고요. 이게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쓴 옛날 수필이에요. 고전 수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보셔야 돼요. 잘. 한번 볼게요. 나를 지키는 집. 수호제는. 자,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에요. 이제 정약용의 가족들인데 정약용이 이제 큰형님, 둘째형님, 그다음 정약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큰형인 정약형이라는 사람이죠. 이름까지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큰형이 지은 거야. 그건 알아야 돼. 큰형이 지은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 수호제라는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상하게 생각했어. 나와 굳게 맺어져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데 뭐지? 나라는 존재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를 지키자고 했을까? 그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의 핵심이 밑줄한 부분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지니기 시작했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독자를 읽는 독자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나를 왜 지키지?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글의 구성 자체가 이런 의문을 깨닫는 과정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지?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한 핵심적인 이유가 나와죠. 자, 수호제라는 거는 작가의 누가 큰형님 자신의 어디에 집에 붙인 거고요. 글자 자체로는 뭘 얘기하는 거야?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작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대상이자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소재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나를 왜 지키지? 이상하다. 이게 핵심이야. 그지? 그럼 왜 나를 지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이미 그지? 떨어질 수 없어. 안 지켜도 돼. 근데 왜 지키자 했지?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지?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 잘 체킹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와 어떻게 해서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삶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게 없어. 그래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잘 읽을게요. 내가 장기예요. 장기가 옆에 경상북도 포항 지역이라고 한번 써놨고요. 자, 유배를 온 것입니다. 유배지예요. 장기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장기도로 귀향을 왔다. 이 사람이 어떤 처지다. 유배 온 처지다. 처지를 알려주는 단어죠. 혼자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됐어요. 어디서요? 유배에 와서요. 유배지에 와서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그치? 천하 만물, 자,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여기가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의 나는 현상적 자아예요, 본질적 자아. 결국은 뭐를 지키자는 얘기야. 그치? 본질적 자아를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X. 확실하게 X 표시해주고 동그라미 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밑줄 쳐놓고 이 나의 의미를 본질과 현실적 자아로 구분하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아를 우리가 본질적 자아라고 해요. 성찰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깨달음이란 건 뭐냐? 나의 본성, 본질적 자아를 올바른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자,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 있는가? 물었죠. 그리고 지킬 필요가 없다. 뭐 했어요? 대답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문자답의 형태가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할게요. 자문자답. 여기 표현법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천하만물의 예를 제시할 거예요. 사례 제시, 예시. 그 다음에 뭐한가 뭐하다 계속 비슷한 말이 나와요. 문장 구조 반복. 그 다음에 열거.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표현법.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밭을 훔친다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이 밭을 누가 들고 훔칠 수 있니? 그거 없어. 이거 밭을 어떻게 훔쳐? 옷을 어떻게 등에 지고서 가니? 그지?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짐 역시 왜 그래?